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인세 취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중과 지역에는 취득세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이 큰데 법인세 취득세 감면을 받는 중소기업 특혜 인증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대표님들께서 기업을 경영하시지만 뭐 인증이나 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장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법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인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중앙부처가 하는 인증이고 거기에 따른 각 인증마다 법령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증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인증 지금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네, 있나요? 네.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벤처기업 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벤처기업 인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 인증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놀랄 만한 인증이 있는데요. 이노비지 인증이 또 그렇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그 네네. 제목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네. 기간은 뭐 계속 해 주진 않을 것 같고 그거 좀 설명 네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벤처기업 인증이 어떻게 법인세나 또는 취득세를 인증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벤처기업 인증은 첫 번째 법인세나 소득세를 인증을 받으면요. 5년 동안 감면을 해줍니다. 무려 50%를 감면해 주는 거죠. 뭐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벤처 인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받는다면 무려 받는 때로부터 그 해를 포함해서 추가 4년이니까 5년을 50%를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벤처 인증의 또 두 번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건데 무려 75%를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면 취득할 때 뭐 9.4%에 해당하죠. 약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 정도 된다면 100억이라면 약 10억 가까운 돈이 세금인데요. 거기서 75%를 감면한다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감면을 받습니까? 이게 벤처 인증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은 뭐 좀 생소하기는 하실 텐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만 한다면 받고 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줍니다. 취득세에 대해서요. 재산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법인세를 감면받는데 사회적 기업은 소득세 혜택이 없습니다. 법인만 되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받냐면 아마 대한민국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5년 동안 감면받는데 법인세를 3년은 100% 감면받고요. 추가 2년은 50%를 감면받습니다. 법인세, 세 소득세를 네. 감면해주는 인증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인증들이 있는데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인증은 첫 번째는 벤처,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세 번째 이노비지 인증. 굳이 하나를 더 들라면 인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75% 50에서 75%. 네, 50%짜리도 있고
75%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75% 감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큰 규모들은 굉장히 혜택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이제 핫하잖아요. 네. 근데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이런 혜택을 주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어떤 거냐면 세금을 걷어서 국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에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 기관 사람이나 국민의 복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하거나 재난지원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쓰는데 기업에서 세금을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 국가에 바칠 그 세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더해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 발전이 가능한 이런 업종과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부터 부동산 취득세까지 절세시켜주는 인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취득할 수가 있나요? 네, 첫 번째 벤처 인증은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제도 바뀌기 전만 하더라도 취득하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냥 맘만 먹으면 취득했어요. 왜냐하면 중진공이나 기부에 자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대부분 벤처 인증을 줬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벤처 인증이 남발되니까 한마디로 타겟팅해서 정말 정밀로 지원하려고 중소기업을 괜찮은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뭉쳐서 벤처기업이에요. 정말 지원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벤처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벤처를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기술력과 입증이 된 기업만 정말 역량이 되는 기업만 벤처 인증을 주겠다는 것이 벤처 인증 취득의 이번에 바뀐 법의 목적이에요. 그게 중소벤처부의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벤처 인증하기가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예전엔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개별 기업이 벤처 인증 취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은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그 시간에 매출을 올리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시기 바라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게 뭐 수시로 하는 일이 아니라 벤처 받으면 딱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에 한두 번이죠. 예, 그 한 번 받는 거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네요. 네,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늘 하시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어 훨씬 더 우리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편안하시죠. 네. 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업 꿀정보 우리 김창석 소장님 이렇게 정혜래 가업승계 출연해 주셨는데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구독자들을 위해서 꿀정보 좀 하나 주시면. 벤처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 기술력은 있는데 이런 기업만 벤처에 도전해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요. 벤처 인증의 혜택은 무려 30가지나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기업도 그렇고 7년 된 기업, 10년 된 기업, 20년 된 기업, 때로는 30년 된 기업도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초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벤처 인증은 정말로 참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대표님 기업이 방송 광고를 하는데 벤처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면 방송 광고료의 75%를 감면받는다면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이렇듯 따질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다른 건 잘 돼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제조업 인력 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IT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그런데 벤처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병역특례라든가 또는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혹은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하는데 바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점수가 됩니다. 벤처 인증 없이 병역특례를 댄 기업 흔치 않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병역특례를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병역특례 가기도 좋습니다. 이렇듯 벤처는 참 쓰임새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하신 대표님들이라도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이니까 한번 살짝 귀 기울여 본 다음에 정말로 저렇게 쓰임새가 많어? 할 때 적극적으로 벤처를 도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소장님 말씀 드려보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벤처보다 10배 이상의 어떤 쓰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도 우리 회사도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상담이 좀 원래 유료잖아요. 저희 오늘 네네.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좀 혜택을 좀 주셨으면. 네, 특전이 있습니다. 특전이 감사합니다. 뭐냐면 어떤 거든지 다 해보고 나서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경영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가능성 진단.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해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런 수술하기 전에, 도전하기 전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가능성 진단을 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마치 의료의 진단처럼. 그래서 가능성 진단이 실은 유료급이지만 오늘 정현의 가업승계를 구독하시는 애청자 대표님들에게 한해서 상담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무료로 가능성 진단하는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네, 구독자님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대표님들, 가업을 승계할 때 그 모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사할 때,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쭉정이를 분사하는 것보다 옥동자를 분사했는데 그 옥동자가 정말 골리앗처럼 커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어떤 분사하는 그 기업을 옥동자로부터 출발해서 거대한 골리앗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바라고요. 거기에 벤처라는 것이 중요하게 마중물이 될 걸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대표님들 승계 때문에 지금 세금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똑같으세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시고 결국은 이제 세금 때문에 이런 네, 고민하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회사에 정말 옥동자 같은 사업부를 하나의 또 자녀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잘 네, 성장시킨다면은 네, 이 승계에 관련된 세금을 절반 이상은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감으로도 제가 느껴지거든요. 중견기업급 이상의 회사들은 이미 알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중소기업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세금은 중소기업이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정보를 찾아서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 가업승계 솔루션을 우리 김창수 소장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